안녕하십니까. 소마51의 스포 리뷰 결백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백이라는 영화는 일단 딱 보면 제목부터가 또는 예고편이라든가 이게 그 코로나 전국 이전에 개봉이 이제 연초에 잡혀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고편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뭐 개봉한 지도 좀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는 왠지 이제 법정 영화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영화입니다. 어차피 스포 리뷰를 하니까 마음대로 말하자면 이 영화는 사실 뭐 법정 영화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모성 멜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심파 멜로에 가까운 흐름으로 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좀 극과 극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면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면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다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에요. 일단 신혜선 배우도 이제 주역이 이제 신혜선 배우죠. 정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혜선 배우도 뭐 연기력은 뭐 다 평가가 끝난 배우고 배종욱이나 허준호 배우 같은 경우들은 다 어차피 배우로서의 경력 뭐 검증이 많이 다된 연기력 자체로는 뭐 이론을 제기하기 힘든 배우들이죠. 자, 일단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힘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씬 쿼스는 한 두 장면 정도였는데 하나는 그 이 영화의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 농약탄 막걸리를 먹고 그 환자들이 쓰러지는 장면이 이제 장례식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제 쌓여 있는 갈등들이 사실 그 장면 속에 다 응축되어 있어서 사건의 이제 발생이고 발단이고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비밀이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을 끌고 나가는 건데 그 장면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원테이크 같이 롱테이크처럼 찍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면 첫 장면에 이 장면에 감독이 힘을 주어서 찍었구나라는 게 이제 인물의 동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선이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이제 인물 전체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 정인인 신혜선이 그 엄마 화자, 이 엄마인 화자를 그 면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 두 배우의 얼굴이 서로 그 거울에 비춰진 거울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로 겹쳐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 두 인물이 이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의 설정상 화자의 경우는 거의 이제 급성침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온전한 정신 상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 장면에서 이제 그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둘이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키가 이제 그 장면에 있기도 하고 또 그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의 서두와 앞부분에 있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화자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 다음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호수 앞에서 이런 장면들은 꽤 신경을 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결백은 그 말씀드렸던 법정 미스터리 스릴러로서는 그 장르 자체의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든 생각은 과연 이렇게 인적 관계, 직접 딸이지 않습니까? 딸이 어머니의 그 이해관계나 친족 관계인데 변호가 되는지 뭐 제가 법에 대해서 무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문이고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치 이제 법정에서 맨 후반부에 자신 딸도 못 알아보는 어머니라면서 이제 변호의 논리로 사용되거든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영화 서사상으로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관객들 입장에서도 뭐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둘의 관계가 모녀 관계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힘줘서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그 미스터리 스릴러의 첫 장면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김석훈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 배우가 이제 그 수장되는 그 이제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이니까 뭔가 미스터리가 있을 건데 그 장면을 굳이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첫 장면을 본다 하면 뭔가 이 영화에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주요한 미스터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첫 장면에서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후반부에서 그 미스터리가 밝혀지는 게 뭐 등장 인물들은 그걸 발견하는 사실입니다만 발견하겠지만 뭐 우리의 경우에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스터리 장치로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걸 알아내야 돼, 알아내야 돼. 막 그 주인공들한테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막 찾아내길 바라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 같은 게 이제 관객들한테 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뭐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는 의문스럽게 뭉개지는 장면 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편들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미스터리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꿍꿍이가 있음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거죠. 아, 이 사람들 뭔가 있어. 아, 얘들이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이 영화는 그 충청남도 대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같은 걸 세워진다 뭐 이런 거는 가상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 대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일종의 그 빌런타운 같이 된 거죠. 이들이 그 음모를 가지고 있는 한 일군의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 음모를 저질렀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뭐 그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제 이 이권을 지키고 숨기려고 하는 건데 이 등장인물 중에 허준호라고 하는 인물은 뭐 예고편에도 나오니까요. 이 대전시장으로 나오고 충청남도 도지사를 노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과 지역사회가 완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 이 정인이라는 인물은 영화의 첫 장면에서 법정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인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장면에서 범인을 이제 그 대기업에 누구 뭐 자녀를 갖다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논리를 세울 때 뭐 법의학자를 불러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괜히 이제 외국 괜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외국 그 법의학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하고 영어도 얘기하면서 막 이 사람의 그 명석함과 뛰어남 그리고 이제 달변의 그런 솜씨를 쭉 보여주죠. 뭐 신혜선 배우가 연기는 잘하긴 하는데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어색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왜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쑥 집어넣는 게 별로 썩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인은 공부를 잘하는 소녀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영화에 설정이 돼 있어요. 대천여상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재혼한 거예요. 이 배종옥이 연기하는 인물이 엄마인데 이 화자라는 인물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얘가 뭐 어디를 가는 걸 갖다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뭐 그 서울대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식인 거죠. 옛날에 이제 뭐 옛날 스타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이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도 이 정인을 구해주지 못하고 그냥 뭐 참아 네가 이래 참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인은 결국 탈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연을 끊고 살다가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정인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장례식 장면에서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 막걸리를 마시던 일련의 아저씨들이 그 농약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탈이 나는 거죠. 이 추시장도 그 아저씨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 허준호가 연기하는 인물도. 그리고 이제 정인에게는 그 화자가 애지중지하는 이제 정인이 떠났으니까 어렸을 때 애지중지하는 정수라고 하는 이제 자폐아가 있습니다.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화자에게 남아 있어요. 그 급성 치매 때문에 뭐 뚜렷하게 기억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오직 이제 아들에 대한 그런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은 남아 있는 거죠. 나 예상하겠지만 이제 화자라는 인물은 이제 모성으로 뭉쳐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생애 목적은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성에 대한 모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에 그 감동 코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런 캐릭터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 대한 항상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영화가 후반부에 이제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자체가 전반부의 그 미스터리나 스릴러 구조가 자꾸 이제 너무 뻔한 거죠. 아, 표면적인 인물들, 캐릭터들, 그리고 의문스러운 인물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화에서 정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초동수서부터가 엉망인 겁니다.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다 연결고리가 있고 이 지역 사회가.
이 대천이라는 동네가 뭐 시골이라고 하는 뭐 어차피 가상 이거 뭐 말은 대천이지만 가상의 동네니까 일종의 뭐 그 다 지역사회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동네라는 설정이고 정의는 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창인 양순경이라는 인물, 태양호라는 그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좀 도움을 받긴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고립되어 있는 인물이고 이 정의는 무슨 잘 나가는 로펌의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로펌의 이제 에이스 변호사 그런 설정이고 그 정인이 이 위기에 처한 엄마와 화자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자폐아인 동생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설정 자체가 딱 우연에 의한 전개들 같은 게 좀 틀어져요. 그러니까 뭐 뭔가의 문서를 지도를 뭐 지적도 같은 걸 구해 오라고 이 주시장에 하수인들이 또 있고 이 하수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역시 또 이권이 걸려 있는 인물들로 다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의는 이제 본의 아니게 엄마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뭐 그런 설정이죠. 추적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다 이런 설정인데 그죠. 법정 영화로서는 좀 너무 뻔하기도 하고 매력도 별로 없는 설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인물이 주중하게 되냐면 배종욱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엄마가 왜 그런 상황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후반부로 가면. 근데 이 영화에서 일단 변호사로서의 모럴이 배반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를 제가 스포를 할 거지만 뭐 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예. 그 어쨌든 모럴을 배반하면서 나아간 이 엄마와 가족 뭐 이런 사랑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 팩트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할 수 있고 법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세상에 나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 구조랑 했었을 때 그의 논리 선택들은 너무 빈약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빈약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빈약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영화가 법정 스릴러로서는 매력을 너무 중반부 이후에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갑자기는 아니군요. 영화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모성 멜로물로서 흘러가고 그런 그들이 품고 있는 일련의 이제 음모의 과정 속에 담겨진 엄마의 희생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 쪽으로 나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각본상의 그런 톤앤 매너가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이란 건 사건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푹푹 던져지면서 뭐 이야기를 차근차근 쌓아간다기보다는 사건의 전개로 휙휙휙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렇게 아기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는 평론가들이 써놓은 그 평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결코 뭐 2개 반 정도를 넘어가기는 힘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하시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그 포커스를 그 배우들의 연기 자체에 집중해서 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영화에서 법정 스릴러로서의 치밀함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한국적 감성이나 뭐 그런 감정 코드 그런 쪽의 측면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에 근거한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창작물적 성격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딱 감정적으로 그런 동감도 조금 부족한 영화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수사물로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심리극이었던 기억의 문제를 다뤘었던 뭐 사라진 시간 같은 영화에 비하면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르물로서도 좀 뭔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멜로드라마로서도 좀 그런 감정적 정서, 증인 같은 영화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렇게 봤네요. 결백 법정 영화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소마호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